오늘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분과 소통을 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님, 이춘석, 자진 탈당. 속된 말로 오늘 이 내용을 다루겠지만, 빼박이죠. 빼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자질 탈당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제명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검 받고 구속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진 탈당 가지고 안 되죠. 지수님, 그 다음에 영님, 야옹이님, 허경이님, 박용성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앤 네코님, 서초사랑님, 그리고 전동식님,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출발부터 힘있게 여러분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뭐, 자진 탈당을 했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실정법 어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볼 때 국회의원 제명 가고, 법의 심판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돌멩이 127님, 법사위원장이 법을 더 안 지키네. 이게 진짜 특검감이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민숙님, 고맙습니다. 허경희님.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되게 다루고자 하는 이슈가 크게 봤을 때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춘석 관련해가지고 이 법사위원장 관련한 이 행태, 이 법사위원장 행태 차명거래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방송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방송법 관련해서는 여러분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KBS에 20년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 기자로서. 그래서 이 방송법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전에는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과 어느 정도 조금 결을 하는, 그렇지만 최소한 그건 있었어요. 중간에 KBS든 MBC든 사장을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임기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 불문율을 어긴 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집권하자마자 KBS, MBC 사장을 내쫓았습니다. KBS 사장, 그 다음에 KBS 이사 쫓아냈는데 법을 통해서 다 이겼어요. 해고 무효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미 지나갔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는 어떻게 됐냐? 저희는 KBS, MBC 다 사장들이 임기 채울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이사회가 알아서 그 내부적인 구조 속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사장을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MBC, 이른바 MBC의 박문진 이사가 임기가 다 끝냈는데, 임기가 끝나면 방통위에서 새로운 이사를 임명하는데, 그 MBC 대주주의 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어떤 작태를 했는지 아십니까? 방통위원장들을 다 탄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8, 9번에 걸친 탄핵안 중에서 방통위원장 관련된 탄핵안이 무려 4명입니다. 이동관, 김홍일, 그 다음에 김홍일 다음에 이상인 직무대리, 그 다음에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까지. 와, 민주당이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황당하냐면 MBC 대주주의 경영진, 대주주를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통위 자체를 식물 방통위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송법 개정안을 어떻게 하느냐? 본인들이 원하는 시민단체의 영향력, 사실상 민주노총 산하에 언론노조가 영구적으로 forever, 영원히 사장들을 속된 말로 뽑고 원하지 않으면 갈아치울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황당한 법안인데요. 민주당 쪽은 항상 그렇죠. 본인들 위주로 권력을 차지하면서 그 앞에 두 글자를 항상 내밉니다. 개혁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는 이 이춘석의 이 황당한 짓, 그리고 방송법의 황당한 영구 집권 방송, 공영방송의 영구 집권을 위한 계약법이죠. 그리고 제가 늘 요즘 많이 말씀드리지만 저쪽은 언어를 통제하고 언어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개혁, 사법개혁, 뭐 검찰개혁, 이런 개혁 같은 얘기를 하면서 또 오늘 정상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통상적으로 당대표가 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만나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른바 패싱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내란했죠. 그래서 제가 그 문제와 더불어서 민주당이 말하는 이 내란 프레임 그리고 극우 프레임 이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속된 말로 요즘 세금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세금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탈적 과세 정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쟤네가 헌법을 안 지키잖아요. 법 위에 군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사법부를 뒤흔든 반헌법적인 행태를 하기 때문에 반헌법 포퓰리즘 정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로 만든 프레임이 아니라 실제로 저들이 그런 메시지와 그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저들을 규정하고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어려운 게 중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들, 민주당의 저런 프레임 얘기, 어떤 규정,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란 세력도 아닌데 자꾸 내란 하니까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마저도 안에서 내란, 극우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엄 촘스키라고 이른바 좌파 진영의 학자인데 언어학자죠. 그 사람이 얘기한 게 그겁니다. 프레임 안에서 그 안에서 싸우게 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들이 던져준 그 링 안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저들이 다 만들어 놓은 덫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일종의 프레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저들이 말하는 개혁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저쪽의 프레임 가지고 자꾸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저들의 이제까지의 행동과 반헌법적인 행위 그리고 약탈적 과세를 하고 있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저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리고 저들이 말하는 개혁의 본질이 뭔지 그런 얘기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본격적인 얘기를 다루기에 앞서서 잠깐 댓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별이 빛나는 거리님 너무 감사하고요. 지들이 줄탄핵시키고 국정운영 못 시킨 게 빼박인데요. 맞습니다. 국힘위원들을 제발 강하게 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주연님 법사위원장 뺏어와야 된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들이 상임위를 사실상 알짜 상임위를 독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사위, 예결위, 그리고 방송법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과방위까지 가져갔죠. 본인들이 다 가져놓고 본인들이 볼 때 별게 아니라는 상임위를 국민의힘한테 주는데 우리가 첫 번째 상임위 배분부터 확실하게 싸웠어야 됩니다. 이 민주당이 얼마나 뻔뻔하냐면 원래 통상적으로 상임위 배정할 때는 국회의장을 다수당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제2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게 이제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얼마나 뻔뻔하냐. 윤석열 정부 땐 본인들이 1당이라고 하면서 가져갔어요. 국회의장을. 그러면서 법사위를 2당 국민의힘을 가져가야 되는데 힘의 논리로 뺐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아니 법사위가 국민의힘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가 좀 필요하다. 의장도 가져가고 야당으로서 여당 대통령실을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를 가져갔다고 해서 가져갔습니다. 힘의 논리로 그냥 뺏어간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우리가 야당이 됐으니까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그 얘기는 쏙 빼놓고 2년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아니 본인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쏙 닦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에 또 주겠다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수적 다수에 의한 폭정을 너무나 부끄러움 없이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폭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그들은 법, 헌법, 법률 이런 게임의 규칙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힘을 가진, 권한을 가진 저들에 대해서 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